자, 그러면 파리 영화로 가겠습니다. 파리 영화는요? 똥주한테 현금 얼마나 받으셨어요? 제가 나중에 돈 벌면요 똥주보다 10,000원 더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똥주 좀 죽여주세요. 젊은이 오셨어요? 파리는 완득이. 그 젊은이 아닐걸? 자매님 아니야? 난 자매님으로 들었는데 뒤에선 젊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젊은이를 그 나는 순간에 계속 자매님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자매님인 줄 알았는데 뒤에선 젊은이라고. 근데 왜 자매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핫사는? 잘 아니. 모르니까. 형제님이라고 안 그러나 보통 교회에서? 확신이 넘은 시기가 선생님 죽여달라고 시작이 그냥 자, 여기 똥주 형 화났다. 완전히 짱. 자, 문제 똥주가 나오는 영화예요. 네. 우리 김 PD의 이름이 똥주입니다. 아유, 나 영화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새끼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까요? 젊은 놈의 새끼야. 까요? 지금 진욱이도 계속 똥주라 그러면서. 아니 이거는 영화 대리만족이 하는 아니에요. 것 같아.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아, 여기서 김 PD의 이름이 까졌군요. 김똥주입니다. 예, 똥주의 제자 완득입니다. 예, 만들기. 2011년 작이고요. 한국 영화. 예, 이한 감독의 영화입니다. 김여령이라는 소설가의 원작 소설이 있죠. 그쵸? 예, 김여령 원작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거고요. 김윤석이 똥주 역으로 나오고요. 이똥주더라. 네, 이똥주. 네, 아, 예. 유아인이 도완득. 유아인. 예, 유아인이 도완득이라는 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완득. 완득이 아버지로는 박수영이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예. 그 어머니 필리핀계 이제 어머니로 나오죠. 네. 이자스민 그쵸. 현 의원, 현 국회의원이죠. 예, 그렇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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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김상호라는 이 배우가 아, 아주. 예, 예. 여기서 아주 감초 같은 또 역할 하죠. 옆집 아저씨. 만드가 좀 나가서 해라 좀. 예, 그 옆집 아저씨의 여동생으로 박효주라는 배우가 나오고요. 그렇죠. 뭐- 무협 소설가. 네. 아주 재밌는 또 조연인데 네. 그 권투도장 관장 예, 관장. 예. 만득이라고 부르는 만들기를 만들기라고. 도장. 어. 예, 킥복식 도장의 그 안길강이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만드기. 그 안길강 그 배우는 아주 예. 인상이 아주 예, 강하죠. 강렬하지. 예. 정말 체육관 관장님 같아. 예, 아, 그리고- 이름이 너무 잘 어울려요. 안길강. 외모랑. 그리고 강별이라는 배우가 그 여자친구가 되는 전교 1등 예, 정윤하 역으로 나옵니다. 거의 러브라인이 있죠. 예,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드기는 우리나라 영화고 뭐 2011년 한 3년 정도 됐네요. 3, 4년? 화제작이었죠 당시에. 예. 예. 얀마 완득이 그렇죠. 얀마 도완득인가? 예, 얀마 도완득 이게 그 유행어가 얀마. 됐었대요. 예. 예. 이 얀마 도완득. 만드기의 호가 얀마죠. 그리고 중간에 막 김구 선생님, 안차고 선생님 이렇게 나와. 도산 그러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나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호가 있었습니다.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얀마 도안드, 얀마 도안드. 오, 얀마 도완득. 아, 그 화장실에서. 오. 하여튼 근데 이 영화는 역시 원작이 있었기 때문에 네. 스토리가 일단 탄탄했고 그 다음에 이 캐스팅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완득이를 비롯해서 선생님, 아빠, 엄마, 그 다음에 김상호. 저 옆집에서 계속 욕하는. 저는 이 영화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질질 안 짜서 좋아요. 맞아요. 그렇지. 코미디로 그린 게 나. 네, 이 영화가 사실은 되게 우울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 우울하고 좀 아픈 얘기를 그리면서도 질질 안 짜고 정말 이렇게 되게 사람들한테 도리어 희망을 심어주는 예,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너무 좋아요. 그게 우리가 저번에 장수항에 보고 와서도 얘기했지만 한국 영화의 고질병. 이 집토끼, 산토끼, 바다토끼, 공중토끼 다 놓치는? 다 잡으려다 다 놓치는 네. 그거를 가지 않고 그렇죠. 코미디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중간에 감동이 있잖아. 네. 이게 내가 얘기했듯이 저는 얘네들 웃고 있는데 내가 울고 있는 거가 정말 고수라 그랬잖아요. 이게 약간 그런 영화예요. 완주기가. 그래서 사실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특별히 선생님한테 포커스가 안 된 영화예요. 사실 이거는 완득의 어떤 가족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영화에 반드시 들어가야죠. 넣고 싶었어요. 네, 이 그리고 똥주라는 우리 선생님의 얘기고. 이- 그렇지. 그리고 똥주가 정말 좋은 선생님이에요. 네. 아까 우석 형도 이 영화 잠깐 보고 있다가 똥주 진짜 좋은 선생님이야. 이런 선생님 어딨냐? 막 이러면서. 저 우리 무용부에 있는 똥주보다 좋은 선생님이세요. 하여튼 그렇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선생님이지. 아니 근데 이 이율 무용부의 반전이 좀 똥주도 선생님이 됐으면 그런 선생님 됐을 것 같아 왠지. 얌마.
까불지 말고. 야, 연마도. 아무튼 예, 완득이는 어떤 영화인가요? 스토리를 잠깐 얘기해 주시죠. 네. 완득이는 아버지는 그 장애인이시죠. 곱추라고 곱추? 얘기하죠. 네, 예. 곱추. 그래서 이제 캬바레에서 춤 같은 거 추면서 이제 연명하시는 분이고 첫 장면에 춤추는 장면이죠. 네. 어머니는 그 필리핀계 네. 여성인데 얘가 딱 크자마자 젖대고. 젖대자마자 어머님은 집을 나가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얘는 엄마 얼굴도 모르고 사는 애예요. 심지어는 필리핀 근데 얘가 마스크가 약간 남방 계열로 생겼잖아. 이하인이. 약간 유아인이요? 느낌이죠. 유아인. 예. 유아인이. 약간 까맣고 입술 약간 시커멓고. 아니 잘 몰랐다가 이 엄마랑 같이 있는 씬에서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캐스팅을 되게 잘했던 것 약간, 같아. 예,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불우한 환경에 살고 있는 학생이죠. 공부는 못해요. 꼴찌예요. 얘가 몇 학년이야? 고2. 고2지. 예. 고2. 싸움은 잘해요. 통이야 통. 예. 학교. 예. 근데 얘가 이제 무슨 옥탑방 같은 데 살고 있는데 그게 막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집들 중에 옥탑방에 달동네. 살고 있는데 그 건너편 옥탑방에 바로 이 똥주 선생님이 살고 있는 거죠. 똥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불우한 환경이니까 이렇게 햇반 같은 거를 이렇게 급식으로 뭐 급식이라고 그러나요? 학교에서 그, 예, 보조로 보조해 주는 게 있죠. 협찬이 나오는 게 있나 예. 봐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는데 선생님 맨날 뺏어 먹어요, 그걸. 그렇죠. 선생님이 되게 지능적으로 애한테 주지 햇반을. 예. 참 좋은 선생 같아. 왜 요즘은 그 무상급식 그거를 차별해서 급식한다잖아. 자기 가난을 증명해야 밥을 공짜로 준다면 네. 그게 복지야? 그건 아니지. 하여튼 이 선생님처럼 그렇게 지능적으로 네. 이렇게 시스템을 근데- 개기는 거죠. 예.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엄마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살다가 이 선생님의 도움을 통해서 엄마가를 다시 만나게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이제 회복하게 되고 점차 그리고 또 얘는 근데 복싱을- 워낙에 아버지한테는 예, 잘했어요. 예. 효자더라고. 예. 그리고 킥복싱을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자기의 소질도 찾게 되고 그렇죠. 그거가 예. 중요한 거지. 예. 그리고 그 1등하는 정윤아 걔랑도 걔랑도 이제 썸도 타고. 썸도 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장면은 굉장히 행복하게 얘가 조깅 같은 거 하면서 웃으면서 그렇죠. 영화 끝나죠. 예. 이종격 투기 선수가 예. 되는 거죠. 너무 너무 그렇죠. 불우해 보였던 이 친구가 선생님과 그런 관계가 되고 예, 선생님과 아주 그냥 이렇게 즐겁게 지내면서 그렇죠. 뭐 영화나 책 제목이 완득이잖아. 예. 그래서 처음 영화 나왔을 때는 그냥 뭐 가족 드라마 뭐 이런 건 줄 알고 봤는데 의외로 이 캐스팅이 굉장히 잘 됐고 연기들이 다 너무 좋았고 다 그 자리에 가서 있고 아까 그 배우도 소개했나? 삼식이 아니 삼식이 민구 민구 삼촌. 민구. 민구 삼촌 예, 민구 삼촌 김영재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민구 삼촌 되게 멀쩡한 배우인데 이 배우 그 여기서 다른 영화에서 보면 진짜 멀쩡하거든요. 아니 이 저기 아빠 이 배우도 되게 멀쩡한 배우잖아. 근데 그렇죠. 여기서 정말 이렇게 꾸부정하게 해가지고 곱사등이 그 역을 하죠. 그래서 서커스 같은데 카바레 같은 데서 이렇게 하면서 이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애를 낳는데 어머니는 여차여차한 이유로 집을 나가고 이혼도 안 돼 있는 예. 상태였더라고. 네. 17년 동안 따로 그래서 딴 데 가서 일을 하고 있죠. 중간에 선생님이 그 얘기하잖아요. 등본과 호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야 호적 같은데 등본이 다른 거야. 뭔지 아냐? 그게 뭐예요? 근데 이 선생님도 히스토리가 있어. 예, 아버지랑 예, 아버지랑. 잘 사는 집 원래 근데 얘도 집을 자제인데, 나온 거지. 예. 집을 나와서 아까 우리가 더 그레이트 디베이터스 했을 때 톨슨 선생님처럼 자기 신조를 가지고서 그렇게 한 거야.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의외로 선생님들 중에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야학 같은 거 하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 시골 가서 애들 가르치고 또 뭐 농활 같은 거 지금은 농활은 없죠. 농활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없어. 학생들이 가서 술 퍼먹고 이것들이 램틴 줄 알고 참내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공장 같은 데 가서 밤에 또 가르치고 낮에 같이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인 돼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뭐 그때는 시기가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또 이 시대에는 이제는 사상과 이념이 아니고 이제는 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가난이 계속 유전이 되고 이런 달동네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의외로 인권이나 교권 이런 데서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학교에 적응 못하고 또 학교도 잘 못 다니고. 근데 그런 거를 아주 그 센터로 들어가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악재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작가가 완득이라는 애를 만든 거야.
이 영화는 뭐 무조건 이제 뭐 픽션이죠. 픽션인데 지금 우리 사회가 겪는 어떤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그 빈곤층, 빈곤층에 대한 얘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사실 되게 억지스럽고 클리셰일 수 있는데 이 영화에서 잘 그것도 녹여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원작의 힘인 것 같아. 네. 그렇게 됐고 또 연기들도 잘했고. 연기도 좀 잘해. 근데 나는 이 영화에서 이제 물론 이제 이 어머니 이 자스민 그분도 뭐 연기 좋았는데 역시 이 선생님 역이 아주 이 역에서 되게 중요하고 아 그럼요. 착 달라붙은 김윤석 느낌이 들었어요. 예. 이미 김윤석이 많이 떠 있는 예, 상태였죠. 예. 그때 찍은 거죠. 근데 이 선생님이 정말 이렇게 무슨 엄숙주의 하면서 선생님하고 목에 힘주고 애들 뭐 틀린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거기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애들 엉덩이 막 패고 그러잖아. 때리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카메라로 찍으니까 찍어 막 그러면서 때리지. 신고해 막 그러면서 뭐 그러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멋있는 선생님이 이런 선생님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물론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겠지만 거기 같이 달동네 살면서 출퇴근하고 또 그 교회 있죠? 외국인 사랑방 그 교회 자기가 땡볕 내서 사버리잖아요. 교회를 사고 팔어. 거기 처음에 그 성경책 들고 이렇게 교회 가잖아. 그러니까 완득이가 이렇게 보면서 맨날 똥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안 먹힌 이유가 있었구나. 생각보다 교회 열심히 나갔다. 그렇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이 완득이라는 애를 보고서 제가 아주 근본은 착한 애인데 너무 환경이 불우하니까 그걸 케어를 해주고 싶은데 내가 너 도와줄게 하면은 얘가 거부감이 있으니까 막 괴롭히는 거죠. 맞불을 놓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좋은 교육이죠. 교육은. 세디스트지 뭐. 그러면서 맞불을 놓으면서 중간 중간에 막 신경을 많이 써주죠. 그죠? 그 어머니도 만나게 해주고. 그 중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아버지랑 술 마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완득이한테 상처받는 얘기를 듣고 맞다. 속상해서 이제 나와서 그 선생님이랑 같이 둘이서 막걸리를 한 잔 마시는데 거기서 문제 학생이라는 애들 집에 가보면 그 부모님의 몸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가정이 불우한 경우보다 부모들의 정신에 문제가 있는 그쵸.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근데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한 거야.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 이렇게 정확하게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있는 완득이기 때문에 완득이가 빗나갈 거라고 나는 절대 생각 안 한다. 잘 될 거다. 뭐 예. 이런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완득이가 너무 착해요. 그렇죠. 착하죠. 예, 얘가 불우한 환경에 있을 뿐이지. 그 사실 얘가 주먹을 쓰는 것도 정말 이렇게 막 좀 나쁜 데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누가 건드릴 때, 그렇죠. 특히 아버지한테 병신이라고 욕하면 욕하거나, 못 참지. 예, 아버지를 누군가 괴롭히거나 이런 거에 주먹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김상호를 패죠. 그 장면 재밌어요. 그래서 차에다가 뭐 이렇게 못을 이 씨불 새끼들 막 이렇게 맨날 입으로 하는 거를 막 글로 옮겨놔서 예. 다 걔인 줄 알아. 그래서 김윤석이 바로 알아채고 거기 2층 내려오라고 이 동네에서 이 말 쓰는 사람 당신밖에 없다고. 내가 그렇게 딱히 부인 안 해. 그리고 예. 딱 부인 안 하고 더 성내죠 뭐. 근데 이제 김상호 여동생이 있죠. 네. 오빠라고 하는 처음에는 이제 부부인 줄 아는 거야. 김윤석이. 박효주. 박효주. 응. 박효주가 이제 이 작가인데 무협 소설을 쓰는 작가야. 그 뭐 필명 뭐였더라? 월향? 월홍. 월홍. 그러면서 이제 이 선생님과 똥주와 이 월홍 간에 또 러브라인이 가죠. 러브라인이 가요. 그것도 재밌고. 재밌었던 건 사실 추적자에서 같이 나왔잖아요. 아, 그랬구나. 그럼요. 추격자. 이제 추적자. 그건 난 계속 난 영원히 모를 것 같아. 추격인지 추적인지 영원히 헷갈려. 추격자에서 그 여자 형사로 나오죠. 그쵸, 여자 그렇죠. 형사로. 이 배우도 아주 그 조연 여자 그런 연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완덕에서 되게 예뻐 보여요. 그래서 네. 아니, 여자가 별로 안 나와서 예뻐 보여. 아니 그래서 그런가? 아닌데 예뻐 근데 보여. 되게 매력적이고. 그 막걸리 먹는 아버지랑 막걸리 먹다가 이 박효주가 나타나서 막걸리 두 병. 예, 갑자기 이렇게 막걸리에다가 잔 하나 들고 그쵸. 나타나서 옆에 딱 앉잖아요. 뭐 그치. 나 앉아도 돼요. 뭐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바로 이제 체인지가 돼서 둘이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하죠. 대작을 하면서 네. 이제 둘이 친해지죠. 시작이 되죠. 네. 사실은 김상호 씨의 와이프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 처음에 오빠라 그래서 네. 이제 경찰서 가서 알잖아. 경찰서 가서 여동생이구나. 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동생이고. 좋아가지고 그 경찰한테 계속 그러잖아요. 동생이래. 네? 동생이래. 그렇죠. 우리는 보통 남편한테 오빠라 그런 집도 많으니까 최 과장 집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 선생님
여기서의 선생님 사실 학교 씨는 많이 안 나와요. 학교에서 교단에서 가르치는 이 선생님은 많이 안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학교라기보다도 이 선생님의 어떤 포지션이죠. 이 영화는 이 선생님이 이 마을에서 애들이랑 같이 학교 다니면서 거기서 그냥 동화돼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렇게 자기 신념을 갖고 산다라는 이 선생님의 어떤 그 신념 그거가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훌륭한 거라고 봐요. 소영웅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우리가 꼭 신문에 나오고 유명한 뭐 우리가 유명한 선생님 아는 사람 있어요? 없죠. 선생님으로서 뭐 물론 옛날에 선생님 하다가 뭐 유명해진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창동 감독이라든가 무슨 지금 뭐 무슨 정치인 뭐 그 시인 도종환 뭐 이런 그런데 선생님인데 뭐 유명하진 않잖아요. 그거 잘 가르쳤던 사람들한테만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소영웅들이라고 아까 홀란드 선생님처럼 그게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소영웅들이 전 국민이 다 알고 이러지 않더라도 근데 여기서 이 똥주는 그런 선생님인 거야. 그렇죠. 얘는 학교뿐만 아니고 그 외국인들 외국인들 이주민들 먹여주고 숨겨주고 그쵸. 하다가 또 그것 때문에 불법 체류자들 잡혀가죠. 그 인권들 또 위해서 또 투쟁도 하고 그런 모습. 이 사람은 아까 그 홀란드 선생님이랑 톨슨 선생님이랑 합쳐놓은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잖아. 우리나라 사회 이게 동네는 어딘지 모르겠으나 그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작가가 자전적인 얘기였는지 그걸 잘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주인공은 완득이고 완득이의 성장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얘가 완득이가 살아가는 법 이런 거였는데 글쎄요. 뭐 이 선생님이 너무 나는 눈에 띄고 그래서 이 영화를 전에 뭐 우리 리스트에서 몇 번 만지작거렸었는데 이번이 이 리스트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8이면 순위가 좀 낮은 것 같기는 하지만 근데 이게 학교가 많이 안 나와서 많이 나오죠 그래도. 그래서 저는 처음 이제 이 영화 개봉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처음 봤는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훨씬 더 재밌었어요. 맞아요. 네, 처음 봤을 때는 못 느끼던 그 맛들이 다시 보면서 이렇게 쫙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원작이 좋아서 그래. 그리고 이 감독이 뭐 사실 이거가 대표작이긴 한데 이거 뒤로 좀 이렇게 각광받고 많이 할 줄 알았더니 뭐 그렇게 썩 활동 아직은 뭐 이 영화 보면 디테일들을 굉장히 잘 찍었어요 연출을.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뭐 그런 뭐 예를 들어서 햇반 뭐 이런 뭐건 원작에 있었겠지만 여기 보면은 이 아빠랑 민구 삼촌이랑 막 짐 싸고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서 이 브루스타 있잖아 우리가 일명 휴대용 가스 레인지라 그러나 그 우리 그냥 브루스타라고 하죠. 저기 데일 밴드처럼 그렇게 브루스타라고 하는데 브루스타를 이렇게 싸는 장면이 나와. 그 방에서 그걸 이렇게 라면 같은 거 끓여 먹다가 그걸 가지고 가는 거야. 브루스타는 이렇게 그 뚜껑을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으면 그렇죠. 그 이동력이 되잖아. 그렇죠. 그치 그 다시 또 케이스에 쏙 들어가죠. 그래야. 그 디테일 그런 디테일이 있더라고 이 영화 보니까.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다시 봐도 좋은 게 그런 디테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이제 감독의 어떤 비범함이죠. 그래서 완득이가 이게 엄마와 아빠가 좀 정상이 노말하지가 않잖아. 엄마는 없고 있는데 필리핀 여자고 아빠는 장애인인데 이제는 그 서커스 카바레 이런 데도 안 가고 이제 장터. 지방 장터 뭐 3일장 5일장 이런 데 다니면서 그렇죠. 뭐 춤추고. 이거 이런 거 저런 거 팔고 네. 책칼 팔고 책칼 네. 맞다 책칼 판다 그러죠. 그리고 깔창 팔고. 근데 그 미싱 링크를 선생님이 채워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해주고 뭐 딱히 친구도 없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면서 동네에서 그렇게 애가 그렇게 크는 거지. 그 장면 재밌죠. 선생님이 경찰이 갑자기 찾아와서 도망가다가 급하게 완득이 집으로 숨었는데 완득이가 도둑든 줄 알고 킥복수 배웠는데. 네, 킥복싱 배우다가 선생님을 발로 차가지고 선생님이 뼈에 금이 가서 입원하죠. 처음에 기절했다가 네. 그래서 그 저기 들쳐갖고 막 뛰어가면서 제 기도를 이런 식으로 들어주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 새끼 맨날 기도하더니 그 기도가 뭔지 알겠다 이제 나쁜 새끼 막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진짜 친구지. 친구지. 예. 이 사람 친구도 되고 형도 되고 아버지도 아버지도 되는 거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참 선생님 사실 학교에서만 보는 게 좋죠. 근데 이런 데서는 이렇게 선생님이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나는 오작의 이동주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본 부분은 뭐였냐면 계속 컴플렉스를 얘기하거든요. 선생님이 컴플렉스가 될 만한 소재를 던져. 맞아요. 예. 탁 던져놓고 이게 컴플렉스야? 그렇게 생각해 니들? 그러니까 그거는 완득이를 통해서 얘기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클래스 전체에 대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죠. 예. 반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거기다 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라고 네.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교수법이 난 너무 저 대단하다고 보는 인상적인 대사가 있었어요. 그 병원에서 누워 있는데 야 가난한 게 부끄러워? 너 임마 조금 더 있으면 네가 더 커서 나중에 생각하면 네가 지금 부끄러워했던 네 모습이 더 쪽팔릴 거야. 딱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말은 사실 되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 교실에서도 영화 처음에 야 가난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네. 가난해서 굶어 죽는 게 부끄러운 거야. 맞아, 무슨 햇빵 가져가라 그러지. 그렇죠. 뭐 이게 명대사를 이렇게 막 날려 선생님이. 명대사 또 하나 있어요. 중간에 완대기가 가방을 학교에 놓고 왔는데 선생님이 맞다. 가방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소주 예, 가방. 거기서 명대사 날리잖아요. 이 새끼가 소주를 가방을 열어서 소주를 컵 가져와. 컵 가져와봐. 하나 더 갖고 와. 그랬더니 완대기가 또 명대사 또 날리죠. 컵도 사오시던가요. 네. 그래서 영화는 아주 우울해질 수 있는데 우울하기 직전에 치고 올라가는 거야. 그 우리가 항상 그 알렉산더 페인 감독을 항상 얘기할 때 그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 최과장이 하잖아. 아주 그런 거가 있어요. 이 영화는 보면.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특히 이제 어머니와의 완득이와의 조우가 이 영화에서 아주 굵직한 라인이죠. 참 외국인 엄마고 그런데 완득이가 나중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가잖아. 그 살고 막 맨날 욕하고 그러던 선생님한테 가서 문 밖에서 고맙다고 그 얘기를 하고 가죠. 엄마를 만나게 해줘서. 엄마가 사실은 도망가긴 했지만 집을 나가긴 했지만 어디 있는지 다시 찾아오고 싶어도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못 찾았던 거예요. 그랬던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우연히 완득이 엄마와 이제 연락이 닿아서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고 예, 하니까 집도 알려주고 한 거죠. 사랑방. 예, 그래서 엄마가 이제 찾아와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잘 커줘서 고맙다고 처음에 딱 그 얘기를 하죠. 잘 커줘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라면 드실래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오라 그래서 같이 라면 먹죠. 라면 드실래요 대사는 뭐. 그 대사 되게 또 다른 느낌의 라면 예, 드시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그 라면 먹고 갈래요랑 전혀 다르죠. 그치, 봄날은 간다의 그 라면과는 라면 다르죠. 드실래요? 그리고 라면 들어서 라면을 끓여요. 맞다. 라면 끓이는데 김치도 없이 먹어요. 그러니까 또 완득이가 하는 대사가 있어. 저 라면 좋아해요. 그래서 먹지. 근데 너무 씩씩한 거야. 이게 너무 대견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엄마 일하는 데 찾아가 보니까 식당 같은 데서 또 그 일하고 계시는 거죠. 참 현실이야 그게. 사실 현실이고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물론 이런 애들이 다 완득이처럼 그렇게 잘 자라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겠죠. 또 주변에서 얼마나 또 이 색안경 끼고 보겠어. 그리고 룩스가 다르잖아 생긴 게. 여기서 유아인처럼 이렇게 아주 핸섬하고 잘생긴 애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우리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우리 흑백 이런 분쟁 얘기했지만 굉장히 우리 인종 차별주의자들이거든요. 한국 사람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아서 외국인들이랑 같이 뭐 이런 거 뭐 안 해봐서 뭐 백인이 오건 흑인이 오건 동남아인이 오건 인도인이 오건 다 이렇게 의식하죠. 신경 쓰고. 영화에도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유아인이 엄마를 데리고 신발 가게에 들어가죠. 네, 신발을 사주죠. 구두를 하나 사주는데 그 아줌마 신발 가게 주인 아줌마가 계속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건 뭐길래 이 신발을 사주지? 뭐지? 뭐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신발을 건네주면서 계속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죠 엄마를. 그래서 대고 물어보잖아요. 둘이 무슨 관계길래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예요. 네, 딱 그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엄마랑 둘이 있던 대사가 안아보고 울었어? 싶어요. 울었어? 당연히 울지 진욱이는 지금도 우는데 지금도 눈물 그렁그렁 하잖아. 아니 뭐 그런 거 물어봐. 야. 나도 울었어. 아니 이게 울지 거기. 안아보고 싶어요예요. 그러니까 안아봐도 돼요라든가.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도 되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안아보고 싶어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 대사는 그러니까 나는 그 눈물 어머니가 이 떨어진다, 설정이 난 눈물. 되게 잘된 설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엄마가 아들이지만 계속 존대를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 존대를 한다는 이 의미가 뭔지를 계속 보면 어색하고 미안한 거지.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엄마가 흑백 갈등하고 비슷한 거야. 항상 한국 사람들한테서는
우월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들을 우월하게 보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아이, 뭐 그러니까 그게 그건 좀- 그게 짓눌려 있는 게 있는 거야.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근데 갖고. 아니 내가 본 게 뭐냐면 아이가 엄마를 그렇게 볼까 봐잖아. 그러니까 내 아이가 나를 엄마로 진짜 인정할까 봐도 있는 거야. 왜? 그러면 내가 말하자면 아이가 혼혈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그게 조심스러운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하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애가 너무 커서 컸고 말을 못 놓는 것뿐이야. 컸고 자기가 그동안 곁을 못했기 때문에 너무 미안하기 때문에 그치, 그런 건 있겠죠. 이 얘가 나를 엄마로 인정 안 하고 푸시할 수 있겠다는 공포가 있겠지. 그 두려움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신발 가게에서 우리 엄마야 네. 하는 순간 이제 그 엄마가 되는 거죠. 그 라인이 참 이 영화에서는 감동이에요. 이 엄마와 완득이의 관계.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원작 얘기를 했는데 원작이 탄탄해서 아마 이 원작에 분명히 이런 대사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김윤석 그러니까 똥주 선생님도 그렇고 이 완득이도 그렇고 이 툭툭 던지는 대사들이 상당히 비슷한 게 그쵸? 느껴지는 부분들이 일관성도 많거든요.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그냥 저를 아주 그냥 많이 울렸던 또. 근데 되게 사소한 것들인데 그러니까요. 사소한 대사인데 둘이 치고받는 게 완전 그 만담과 그쵸? 이 슬랩스틱이 어우러져가지고 너무 재밌어. 그리고 이 주인공들이 사실 눈물을 흘리지 않거든요. 그치. 예, 그래서 그 유아인이 이제 그 완득이가 나중에 이제 화날 때 옥상에 가서 선생님 문을 두들기고 얘기를 하죠.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왜냐 처음에 시불시불 하다가. 그쵸. 그때 엄마를 막 이렇게 뛰어오니까 김윤석도 쫄아가지고 도망갔잖아. 그래, 도망가서 문 잠갔잖아. 근데 김윤석은 문 안에서 하는 말이 고구마 왔다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트야. 고마워요. 고마웠어요. 고마웠는데 고마웠다고? 알면서 하는 얘기지.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참.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 선생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완득이를 일단 어머니와 만나게 해주고 이게 지금 그 과정은 안 나오는데 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거라고. 근데 완득이한테는 지나가면서 그냥 툭 던져. 야 다음 주에 저녁 어머니 오실 거다. 그냥 가잖아. 잠깐 나와봐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운동장에 둘이 앉아가지고 그렇죠. 또 내 어머니 살아계시더라. 뭐 이러면서 얘기 쭉 하죠. 아무렇지도 않게. 왜냐면 얘한테는 굉장히 엄청난 사실이지만 그냥 툭툭 던져주는 거지. 그래서 얘를 그냥 별거 아니게 해주는 거야. 그게 완득이한테도 편하거든. 그것까지 배려를 해주는 선생님인 거야. 그러니까 그 야간 자율학습 걔를 제외시켜 주죠.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이 와서 이거 선생님이 이거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런 애들은 저 걔는 공부는 텄어. 걔는 안 돼요. 그러면서 걔는 킥복싱이 딱 적성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가 뭘 잘하는지 알게 해주는 거가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이거든요.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아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요즘 그것도 어려운 것 같아. 부모들이 애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근데 학교에서 애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알게 해주는 거가 굉장한 일을 해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주 뭐 다행스럽게 얘가 싸움을 워낙 잘하니까 아까 그 관장님 밑에서 이제 일단 기본 세게 크겠지. 예, 기본은 근데 하니까. 선생님이 그거를 해주는 거지. 누구나 다 공부해서 누구나 다 공부 잘해도 어차피 대학교 이런 데 정원이 정해져 있고 어차피 줄 세우기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그 경쟁에서 빼주고 그래서 공부해서 정말 훌륭한 학문을 일가를 이룰 사람만 대학에 보내는 거지. 우리는 지금 대학이 그냥 고등학교는 입시학원, 대학교는 입사학원 아니야.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디 정말?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짜증날라 그러네. 그 짜증내는 건 뭐. 아니 정작 70년 동안 입사 안 하신 분이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웃기다는 거지. 내가 왜 대학을 왜 다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영화가 딱 푸는 방법에서 이런데 비극 거치면 조폭 영화로 갈 거야. 얘는 칼 들고 설치는 애가 될 거고. 완득이를 중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단 한 사람에서 나쁜 사람이 없어. 그냥 전 관장님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관장님도 더 엄청 너무 좋아. 이건 어디서 딱이고 길에서 싸움질이나 하던 놈이 야 너 저기 핫산 이런 애는 어디서 도대체 데리고 온 거야? 이런 조폭 같은 애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요. 지금 내가 이 영화 보통 영화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사랑, 러블라인, 그 다음에 나쁜 놈이란 말이야. 악역. 악역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되고 스트레스도 분출하고 그러는 거거든. 악역이 나중에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얘가 얻어맞는다거나 죽는다거나. 근데 이 영화에는 악역이 없어요. 악역 없이
영화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다라는 거가 아주 탁월한 점이죠. 악역이 뭐 기껏 김상호. 나와봐야 초반에 2명 정도. 김상호. 김상훈 귀여운 악역이잖아. 김상호 시부름. 악역도 아니야. 나중에 아니죠. 그림 그려주잖아. 그분은 그러니까 그냥 소리 나면 반가워서 하는 소리 그잖아. 그렇죠. 그분은 그냥 하도 조용하니까. 악역은 초반에 그 아버지 괴롭히던 동네 깡패들 그 그렇지. 유아인이 발차기로 예, 걔네들은 없애는 이제 그 악역 초반에 악역 없애고 이제 안 나오는 그치, 거예요. 걔네들가 유일한 악역인데. 악역 필요 없어 이거죠. 영화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도 주변에 보면은 나쁜 놈 사람이 이렇게 나쁜 놈은 없거든. 뭐 좋은 놈도 없지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서 좋은 면을 끄집어 내준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 이렇게 환경이 이래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아주 오롯이 녹아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희망을 주는 그냥 굉장히 희망적이고 네, 희망을 주는 이게 심파로 얘네들이 막 아빠랑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 막 이런 게 안 나와서 난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그 아빠가 그 옆에서 이렇게 선생님이랑 막걸리 마시고 네. 그 옥상에서 거기 구경하고 여기 옆집에 있는 여자 이렇게 구경하고 햇반 던져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하여튼 그런 재밌는 그런데 거기에 오버 안 하잖아. 그런 크게 오버하는 게 없잖아. 그래서 나는 이 영화 아주 잘된 영화라고 보고 그래서 나는 이 영화 보고서 이 감독이 또 이런 좋은 원작을 찾아서 이런 류의 좀 러브 액츄얼리 같은 것도 만들고 좀 이렇게 하려나 막 이러는데 이런 톤으로. 뭐 올해 영화가 한 편 나온다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난 제일 좋았던 장면은 그거였어. 꼴등하고 1등의 러브라인이잖아. 반에서 꼴등을. 그건 약간 판타지지.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뚱주가 물어보지. 야, 이 조합은 뭐야? 어떻게 한 거야? 그랬더니 편지를 그대로 써. 선생이 자기가- 자제한테 배운 거야. 제자- 아, 이런 편지를 쓰니까 넘어오는구나. 선생이 누구한테 배웠다고? 그러잖아. 형 지금 말씀을 좀 말이 심하네. 말을 심하게 했어요 지금. 왜? 선생님이 쟤한테 배웠잖아. 근데 그게 제자? 지금 그럼 배울 수도 있는 거지. 그러고 나서 결국은 편집 안 해야지. 둘이 그러고 살잖아. 그렇죠. 근데 나는 여기서 그 캐스팅은 어땠어? 전교 1등 걔? 저는 좋았는데요. 걔 약간 나이 많아 보이지 않아? 어려요. 원래 어려? 네, 어리고 저는 예쁘고 좋던데. 그런가? 특히 그게 좋았어요. 이렇게 자기 혼자서 막 울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정신을 차리면서 근데 너 되게 편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죠. 몇 안 나오는 여자 중에 하나죠. 아무튼 뭐 완득이는 그렇게 해서 잘 살고 뭐 이렇게 전적 한 4승 3패 정도의 이종 격투기 선수가 되었을 것만 같아요. 그리고 경기 때는 여자친구랑 선생님이랑 아빠랑 엄마랑 와서 보고 했겠죠. 그래서 이 완득이네 집이랑 선생님이랑 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영화 끝나면 딱 드는 그런 영화예요. 좀 나는 이런 영화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인간적으로. 저번에 장수상에 보러 갔을 때 약간 이 완득이 이런 정도의 걸 기대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화려하긴 했는데 돈도 더 많이 들이긴 했는데 이 정도의 때깔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솜씨가 좀 안 나왔죠. 그래서 그건 원작의 힘인 것 같아요. 작가가 소설을 원작을 쓰는 거예요. 그냥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놉스를 가지고 시나리오 작업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원작이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각색을 하면 그래서 보통 영화제에서 대본상이 있고 각색상이 있어요. 각색상에. 그거는 원작이 있는 걸 다시 시나리오로 옮긴 걸 각색이라고 하죠. 여기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동주 같지만 하는 선생이 정말 좋은 선생이야? 라는 부분에 안착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 똥주는 너고 동주 그만하고. 똥주는 틈새 시장이야 사실. 그게 메인스트림이 되면 안 돼요. 똥주 같은 선생님은 메인스트림은 시스템이 있어서 이런 달동네 학교는 또 거기에 맞춰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프로그램들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기. 이 똥주는 이 틈새 시장을 개인기로 노려가지고 그걸 따먹은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보지만 이 동주라는 선생님은 정말로 자기 인생을 살아. 학교로 살지만 중간에 보면 물론 경찰서도 끌려갔다 오지만 중간에 막 자고 있어. 자습 써놓고. 그랬더니 교감인지가 와서 지금 수업 시간이에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시불시불하면서 또 뭐 어쩌고저쩌고 해. 자기 인생을 살아. 시스템 안에서 동화하지 않아. 그러니까 완득이만큼 외톨이로 살 거야 아마. 그 교사 시스템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선생이 좋은 선생이다라고 이 영화는 그려주고 있는데, 일단 선생님들이 대체로 뭐가 제일 힘드냐 물어보면 이런 상황이 제일 힘들대.
얘를 어떻게 해주면 좋으냐는 거야.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는데 어느 때는 얘가 막 달라붙는다는 거야. 엉겨붙고.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면 더 원망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감정적인 소비가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긴 한데요.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하기에는 좋죠. 아, 좋아요. 우리 겪은 어떤 경험에 의해서 얘기하는 많은 얘기들이 그 일면에 맞춰지면 참 좋은 얘기들인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또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야. 경험적으로 선생님이 애들한테 이 지금 여기에서 똥주처럼 이렇게 케어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사사로이 도와준다거나 뭐 이런 길을 하나? 이런 개인적인 경험 같은 게 있어요? 뭐 그렇게 하는 선생님도 계시죠. 예, 저도 중학교 때 그랬었고요. 반에 지체 장애가 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조금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방과 후에 조금 같이 집에 가는 길을 도와준다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도와줌을 나타내 주신 거는 뭐 학생들이 봤을 때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나는 중학교 때인가 뭐 선생님이 누구 등록금을 한번 내준다고 하더라고. 우리 선생님은 아니었고 옆반인지 누구. 근데 그걸 아주 모르게 그 힘드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해결을 해줬다 뭐 이랬던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저 선생님 되게 훌륭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었지.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그 조금 지금 시대였으면 아마 많이 알려졌을 법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 아까 얘기했던 학교 다닐 때 지체 장애가 있던 친구가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교실이 아시다시피 교실은 뭐 1반부터 10반이 순서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속한 반이 2층에 있었어요. 2층에 있었는데 선생님과 학교와 학생들의 동의를 다 구하고 이 친구가 1층 반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반 전체가 다 1층으로 갔어요. 반 전체가? 네. 걔만 바꾼 게 아니고? 아니고. 반 전체가 다 1층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 순서가 다르게 됐죠. 뭐 1, 2, 3, 4 가다가 갑자기 8 이렇게 나오던가. 그건 좋았네. 미담이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굉장히 미담으로 좀 남을 수 있는. 근데 학교가 장애가 있는 친구가 2층으로 못 올라간다는 것도 좀 웃기다 근데. 좀 그때 시설이나 이런 시설 자체가 좀 그랬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 네. 아무튼 사회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복지나 이런 거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낫고 그거가 우리가 믿고 있는 사회고 앞으로 만들어갈 사회인데 교육은 이게 지금 점점 발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거대 담론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고 여러 가지 선행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완득이에서 본 이 선생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는 사람이다. 그 점이 훌륭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까 소영 얘기도 한 건데 순위에서 또 한국 영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왕 한국 영화가 딱 소개가 된 김에 오샹님은 네? 어떤 선생님이세요? 나는 그냥 딴따라 선생님이죠. 아니 나는 무슨 인생을 가르쳐주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까 홀랜드 오퍼스의 선생님 그 초창기 때 있죠. 그 락 음악 가르쳐주고 막 애들이 음악을 좋아하게끔 만들어주는 그 정도 단계의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것만 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리고 나는 또 애들도 아니고 다 큰 대학생들 가르치는 거니까 그것도 3학년 막 이러니까. 아니 근데 뭐 대학교 1, 2, 3학년 이렇다고 사실 그 제자들도 앞으로의 인생에 굉장히 기억에 남거나 영향받을 수 있는 선생님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런가요? 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친다는 그럼요. 거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중간중간 여기 지금 저희 녹음하는 이 공간, 이 작업실에 제자들이 이제 종종 와서 레슨도 받고 어떠한 그 형이 뭐 학교에서 뭐 발표나 이런 거 준비를 하시면은 연습도 여기서 하고 하는 걸 이제 주변에서 이제 가까이 봤지만 이 공간은 형한테는 집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쵸? 하나의 집이니까. 근데 제 기억에 학생 때 선생님의 집을 가본 경험이 한 번밖에 없어요. 저는 중학교 때 선생님이 반에서 몇 명을 초대를 해주셨었거든요. 기억에 남는 제자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초대를 해주셔서 같이 저녁을 먹고 굉장히 즐거웠던 시간이 한 번 있는데 그걸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데 요 공간에 놀러 오는 제자들도 아마 앞으로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옆에서 보는 오샥 형도 공룡 선생의 좀 느낌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을까. 외형적으로도 그렇지만 공룡 선생이 뭐야? 예, 멸종된 선생님이요. 아. 예, 그래서 앞으로 멸종되시지 말고
저희가 잘 보살펴 드릴 테니. 다 잡아먹을 테다 이 자식들. 완득이는 그래서 사실 결국 이렇게 전부를 득하죠. 사랑도 득하고 완득. 예. 엄마도 득하고. 득하고 다 득하게 되는. 그 괜찮네. 괜찮은 정리긴 하네. 득하는 과정이겠지. 이런 거죠. 청소년기에 나는 내 꿈을 향해 달려간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과정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미리부터 세팅된 어떤 결과값을 갖고 초등학교부터 준비해서 가는 인생들이 좋아 보이죠. 특히나 요즘에 아주 각광받는 연예인들은 초등학교 이전에 이미 결정되잖아. 흔히 연습생부터 시작해서 이게 좋은 사회라고 보는 거죠. 근데 완득이는 그 선택에 있어서는 한참 늦기도 하고 역으로 얘기하면 다들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해놓고 달려가고 있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길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다른 답을 가르쳐주는 것도 역시 선생님이고, 선생님이라는 것은 미리 성급한 결론이긴 하지만 전인적인 완벽한 존재여야만 하는, 대상으로 보이지만 하나도 완벽하지 않은 참 오묘한 존재인 거죠. 그 중에 3명의 선생을 오늘 봤죠. 근데 나머지 7명의 선생님은 과연 어떤 선생님일 거냐? 7분이 넘잖아요. 물론 11위도 있고 뭐 와이낫에 와이낫도 있지만 왓더헬 선생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왓더헬의 선생님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요? 아 이게 선생님이랬네 이렇게 될 거예요. 오블리비언. 뭐? 그다음에 외계인이 선생님인 거 아니에요? 나 형 세상에 뭐 할지 알겠어요. 뭐야? 형 스타워즈 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요다? 요다를 요다는 요다이. 아직 오늘은 여자 선생님이 안 나왔군요. 그러네요. 네, 앞으로 나오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계세요? 있긴 있어. 지금 계시냐고 물어보군요. 네, 계세요. 여자 선생님 계세요? 똑똑똑 계세요? 미리 인사 좀 드리려고 그러죠. 여자 선생님 있죠. 계세요? 오 그래요. 있나? 있죠. 아 근데 그 놀라움들은 좀 있어요. 뭐냐면 나도 중학교 때 정말 막 목소리를 일부러 남자답게 내면서 막 괄괄하게 하는 여선생님이 있었거든. 이거 아마 음악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 음악 선생님인데 노래를 불러도 막 진짜 솔직히 여자분이 남자 소리를 낸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한 번은 교무실에서 선생님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애교가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그 사람이 이런 것도 느낀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막 그 유리창 청소하다가 친구랑 둘이서 막 눈이 동그래져갖고 막 얘기했던 게 너는 아니지? 너는 아닐 거야. 아무튼 이런저런 선생님들을 좀 다양하게 만나보겠습니다.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